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공구로 진행했었던 파닉스 자석 블럭 앵콜 공구 진행하려고 영상 켰어요. 공구를 진행한 지 2, 3개월밖에 되진 않았지만 다시 앵콜 공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구매하셨던 분들 중에 너무 수량을 적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아쉽다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때 공구를 놓쳐가지고 아쉽게도 좀 잘 활용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셔서 좀 아쉬움에 공구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제가 업체랑 얘기를 해서 공구를 진행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총 5세트가 있고요. 조그만한 비닐이 함께 오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다른 비즈 같은 거 담는 용으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요. 좀 한 번에 담을 수 있게 이렇게 큰 파우치에다 담아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면 책장에 갖다 놔서 바로바로 꺼내볼 수 있도록 DP에 놨고요. 가격은 지난번과 동일하고요. 공구 구매 링크나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았고요. 댓글 통해서 자세한 정보 또한 핀 꼽아서 기재해 놨어요.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자세한 내용은 앞전 영상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추가적으로 엄청난 설명을 드리진 않을 예정이고요. 만약에 파닉스 블럭 관련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링크 걸어둘게요. 그 영상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교구로 이제 알파벳이랑 이제 음가를 뗄 예정이고요. 지금 놀이 학습하고 있어요. 아이가 좀 만들기 놀이를 하면서 좀 퍼즐도 만들고 좀 높이도 쌓아보고 꼭 가로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입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분 후기 보니까 냉장고에도 붙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니까 영어를 너무 공부식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교구 통해서 좀 놀이식으로 노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앵콜 공구 진행해 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알려줄 때 교재도 좋고 책도 좋지만 교구 어떤 거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파닉스라 하면 알파벳 ABCD부터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워낙 어리고 그리고 좀 놀이식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다 보니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에 대해서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읽고 쓰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배웠잖아요.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방법은 다양해요. 다양한데 저희 가정에서는 어떤 걸 활용하는지 좀 소개해드리고 오늘 공구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품 소개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차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교구는 바로 자석 파닉스 블록이고요. 이렇게 지퍼 형태로 파우치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돌려가면서 알파벳도 익히고 또 단어도 만들면서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놀게 되는 거죠. 이 12블럭을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한 세트만 가지고도 단어를 대략 한 5,000개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다양한 단어를 좀 한꺼번에 많이 만들고 싶을 때는 이 한 세트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좀 저희는 여러 개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만들고 싶은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거를 매번 부시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문장을 만들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개의 세트를 가지고 활동하시기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거를 활동하시다 보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5세트나 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저희는 첫째랑 둘째가 있어서 첫째가 하는 걸 보고 둘째가 따라하는 경우도 있고, 또 둘이서 같이 배틀처럼 누가 더 빨리 찾나?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좀 넉넉하게 가지고 왔고요. 블록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모음, 그러니까 바울은 빨간색이고요. 자음은 consonant는 파란색이에요. 예를 들어 C, D, P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이들에게 색깔로 구별하면서 가운데 꼭 모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모음과 자음의 구별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도 좋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벳을 거의 다 안 것 같기는 한데 아직 다 마스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되게 쓰기를 좋아해서 좀 여러 교재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는 있는데, 또 항상 쓰자고만 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아이가 먼저 쓰고 싶다고 할 때만 교재를 활용하면서 이제 쓰고 있다 보니까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고 있지는 않고, 근데 또 제가 또 이렇게 전투적으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노출하는 개념으로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게 제 목표다 보니까 몇 살 때 알파벳을 띄고 음가를 띄고 읽을 줄 알고, 이거는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걸 지금 만약에 아이가 6, 7, 8살이면 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좀 고학년이 되면 그때 했던 게 그렇게 크게
크게 뭐 별거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조급한 마음을 많이 내려놓으시고 좀 파닉스를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좀 더 영어를 재밌게 느낄 수 있을까? 좀 친숙하게 느끼고 노출을 할 수 있을까?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하시면서 저 교재도 활용하시고 이런 교구도 활용하시면서 책 많이 보여주시면서 활동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교재 활용하실 때 제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이랑 활동했던 영상들 좀 플레이하면서 좀 포인트 아웃 해드릴게요. 왜냐면 교재만 가지고 활동하기에는 아이 집중력도 굉장히 짧고 또 아이 기분에 따라서 어느 날은 되게 하고 싶다가 또 어느 날은 되게 하기 싫고 막 그런 업앤다운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교구 같은 경우는 놀이다 보니까 물론 100% 원하진 않을 수 있지만 거의 10번 중에 한 6, 7번 정도는 아이가 되게 흔쾌히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쓰고 읽기만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친구보다 분명 교구를 활용하면서 오감을 자극하면서 재미있게 활동한 친구들이 분명 잠재의식 속에서 영어에 대한 친근감이 좀 더 호감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교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영상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 추가적으로 해볼게요. 처음 알파벳 블럭이 오면 아이들이 굉장히 궁금해 할 거예요. 뭐 단어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좀 만져보면서 순수 재미있게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장려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게 공부용으로 활용될 거라는 뉘앙스를 전혀 주지 않고 우선 충분히 아이가 가지고 놀 수 있게 그냥 냅두시면 되세요. 뭐 뭔가를 이렇게 지도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아이들이 우선 이 교구가 오면 탐색을 할 거거든요. 우선 탐색을 하면서 친근감이 느꼈을 때 그때 시작해도 늦지는 않아요. 우선 저희는 그렇게 초반에 잘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그냥 두었었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하나둘씩이 보일 거예요. 뭐 색깔이 다른 점이라던가 눈에 익은 그런 레터들이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여기서 조금씩 개입을 하시는 거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M과 W가 좀 유사하다는 거를 계속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교구 가지고도 좀 얘기를 해서 아이랑 이런 대화도 나눴어요. 이거는 W고 이건 M인데 근데 완전 달라 보이지? 그래서 우린 그렇게 쓰지 않아. 그래서 W 하고 이렇게 하면 M인데 그래 보이는데 그렇게 안 쓴다. 그치? 그래서 얘가 W, 얘는 M. 조금 느낌이 달라. 그치? 얘는 더 동글동글. 요렇게 얘는 엉덩이 뿅.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B랑 D, P랑 Q, 그리고 M과 W, 그리고 대문자 같은 경우는 B랑 D를 좀 헷갈려 할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파닉스 블럭 가지고 활용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파닉스 블럭을 가지고 놀면 보통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라던가 만들고 싶은 뭔가 글자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항상 만들고 싶어 하더라고요. 쓰기를 할 때도 이름 먼저 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순수 재미있게 놀이를 하게 하고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는 단어들을 그냥 자유롭게 만들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통 아이들이 블록이 오면 좀 길게 늘어뜨릴 수 있어서 그런지 기차놀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만들면서 좀 느껴지는 성취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세트만으로는 기차처럼 좀 길게는 만들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두세 개? 4개 정도 세트는 정말 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차놀이를 할 때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뭐 A, B, C, D 알파벳 오더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순수 그냥 놀이처럼 기차놀이를 하면 되세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냥 알파벳을 뭐 포인트아웃 했을 때 읽을 수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괜찮고 그래서 기차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쌓기놀이를 한다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방법은 기차놀이를 할 때 알파벳 오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ABC 노래를 하면서 알파벳 기차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있으면 같이 하면 더 재밌고요. 아이가 혼자라면 엄마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알파벳 오더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사전 찾기 이런 거 배울 때 알파벳 오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뭐 어떤 놀이를 하던 자꾸 이제 알파벳 이름을 들려주면서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알파벳 그 기차 놀이를 할 때도 그 다음 뭐 X를 찾아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알파벳을 불러주고 그거를 찾기 하는, 그러니까 그 recognize 하는 거죠. 먼저 쓰기를 한다거나 읽기를 장려하기보다 그냥 먼저 찾기 놀이 하는 식으로 알파벳을 익히면 되게 재미있게 금방 배울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Let's sing along. 1, 2, 3, 4. A, B, C, D, E, F, G, H, I, J, K, L, M, N. N, O, P, Q, R, S, T, U, V, W, X, Y, Z.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룹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 파닉스 블록 교구가 좋은 게 아예 색깔을 구별을 해놨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서 자음 따로, 모음 따로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A, I, O, U는 모음이고 나머지는 자음이다. 이런 거를 이제 숙지할 수 있게 하고 그래야 나중에 파닉스 2단계 넘어갈 때 문자 합치기 할 때 그 세 글자 만들 때 있죠. 그때 항상 모음이 중간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자음 더하기 모음 더하기 자음 이러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모음이고 vowel, 얘가 consonant, 자음이야. 모음, 자음. 그래서 이렇게 좀 자음 따로 모음 따로를 좀 인지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합치기 할 때도 무난하게 좀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6번째는 이제 모음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에는 A, E, I, O, U가 있고 얘네 알파벳 네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게 놀이를 하는 건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음가로 넘어가면 이제 사운드로 넘어갔을 때 E랑 I가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교구 가지고 names of the alphabet하고 사운드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교구로 놀이 학습을 하는 거죠. I, O, U. 그래서 좀 좋은 게 이렇게 블럭을 가지고 순서를 바꿔서 그러니까 섞어서 읽어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음가를 알려줄 때도 좀 덜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A, E, I, O, U. 섞어보자 민서가 이제. 아주 어렵게 섞어볼게요. 그럴까요? 짠. 어려웠었어요? 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E, I, O, U, A. 우와 잘한다. 더 섞어볼게요. 네. I, O, U, A, E. 더 섞어볼게요. O, I, 에? O, U, 다시 시작! O, U, A, E, I. 요 두 개가 헷갈려. 잠깐만, 민서 씨, 잠깐만. 요 두 개가 여전히 헷갈려. 어떤 게 E고 어떤 게 I인가요? 나 어디 있어요, 나? 그렇지, 걔는 I love you 그러잖아. 걔는 E. 걔는 E. 얘는 뭐야? 얘 뭐야? I. 얘는 U, 맞아. 얘는 얘는 E, I. EI. 얘는 뭐야? 그러면 근데 신경 흘려주세요. 걔 어떻게 했어? I. 맞아. 얘는 E, E, 걔는 U, U, 그럼 얘는 Z, Z. 맞아. 다 똑같아졌어. 얘 똑같은 블럭이었나 봐. 그래서 먼저 이름을 알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를 알려주는 게 좋아요. 물론 이 두 개를 같이 알려줬을 때 좀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래서 저희 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헷갈려해서 확실하게 names of the alphabet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가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확실하게 알고 자음도 알았다. 그러면 이제 좀 자유롭게 정말 이제 다양하게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책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책을 바탕으로 이 교구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읽었던 책을 가지고 만들고 사진을 찍어서 남기고 이런 활동이 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매번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 다 이제 꺼내다가 읽고 나서 또는 읽기 전에 이렇게 책 제목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책 읽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책 제목을 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단어를 만들 수 있는 워크시트도 있어요. 아래 설명란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 걸어둘 예정인데요. 이렇게
여기 워크시트 프린트해서 이 해당 단어들을 가지고 아이가 이제 단어를 조합해 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저번 주에 트랜스포테이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자주 노출했던 단어다 보니까 이런 워크시트를 가지고도 아이가 좀 기억을 되살리면서 아니면 부모의 도움 아래 이제 단어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건 좀 나중에 해도 되고, 물론 아이가 쓰고 싶어 한다 그러면 쓰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되게 쓰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좀 쓰기도 같이 하지만 좀 빨리 지쳐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집중력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구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자석이 이렇게 찰칵찰칵 붙을 때마다 굉장히 재밌어 하고, 그러면서 단어 만들기 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발전해서 책에 있는 문장도 만들어 보고 그 만든 문장도 읽어보고 이러면서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만드냐, 예를 들어 뭐 I love you는 어떻게 써요? 그러면 이제 엄마랑 같이 이 교구를 가지고 I love you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도 되고 책에 나오는 문장을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똑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저희는 넉넉한 세트 구성을 가지고 와서 활동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통해서 저희 아이랑 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파닉스 블록 가지고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한 10가지 방법 소개해드려 봤어요. 각 가정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교구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방법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가 파닉스를 제대로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때 좀 받아쓰기 일을 하라고 하면 좀 많은 어린이들이 공부 같고 시험 같아서 좀 별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파닉스 블럭 가지고 좀 뭔가 단어를 불러줬을 때 만들기 놀이를 하자, 이럴 때면 아이들이 되게 좀 오해로 흔쾌히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파닉스 4단계다 그랬을 때 뭐 flap를 만들어라 그랬을 때 아이가 FLAP 이렇게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를 이런 파닉스 블럭 가지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flap을 썼다.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 뭐 flape라는 말을 했다. 그랬을 때 아이가 뒤에다가 매직 E를 가지고 오는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제대로 아이가 파악하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받아쓰기를 글씨를 써야만 한다라고 꼭 이렇게 제한하지 마시고 이렇게 재밌게 블럭 가지고도 활동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우리 때와는 달리 어린 나이에 문자를 익히고 좀 읽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쓰고 읽는 거는 너무 당연했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사실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재미없는 활동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록 가지고 파닉스 마스터 하실 수도 있어요. 이 교구를 구매하는 타겟이 꼭 유치부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닉스를 대대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중학년쯤에도 굉장히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공부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놀이식으로 접근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희 큰아이는 정말 저희 둘째 막 가르쳐주면서 또 이거 가지고 막 놀아요. 막 쌓기놀이 하고. 그래서 블록이 주는 그런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닉스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